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 진출을 했는데, 뭐, 그 과정 중에 제가 의무를 익히고 이렇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부르는 중에 행복재단에 작년에 10주년 했죠. 네. 10년간 제가 자문위원 이사를 하면서 이 행복재단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복재단 잘 되라고 지급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건의도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행복재단이 보니까 저도 기간을 운영을 한 18년 해봤는데 기간 운영이 쉽지 않는데 3년속 경영청 S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함께 하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축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이런 기간 운영할 때 청년도를 매우 요구하는데 그것 또한 1등을 받아서 제가 이웅렬 대표이사님과 강성수 처장에 대한 근무자 모두 그리고 또 우리 여성장애 복지원 여성동관장님과 복지원하고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런 성적을 냈다 해도 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우선 S등급을 받고 청년도가 높은 이런 방안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임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체계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관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해서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행복매입 4개년 전략 목표를 수립해서 그 뒤에 맞게 계속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동안에 또 의원님께서도 이사님 계시면서 많은 또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아마 그런 것이 아마 기초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재단이 보니까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큰 숙제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이번에 민선 8기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통합 이 거론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주 큰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예, 그 사회서비스부는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소재단하고 통폐합 관계가 있지만 저희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시설이 연구와 교육과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시설만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청소년 원 하나에 그 다음에 4개 센터하고 쉼터 2개가 있는데요. 그게 연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하고 통폐합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아동하고 이 청소년 쪽에 복지를 하는 연구하고 해서 그 센터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금보다는 아마 더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에 저희들이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행복재단 보니까 이제 우리 도내는 행복재단이 있고 아래 다녀왔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 개 다 제가 봤을 때 주된 기능은 연구가 주된 기능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걸 확인해 보려고 오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여러분께 봐도 정강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서 제가 정강을 봤습니다. 행복재단 정강 2조 목적에 보면 이 경남도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사육지 서비스, 그 다음 보건 이런 거를 전문성이나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서 도민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데 물론 이 정강을 잘 만들었겠지만 보면 보기는 목적은 좀 빼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수단이 없어요. 뭘 통해서 이렇게 할 줄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재단이 17개 강력시도 중에 네 번째로 11년 내로 만들어졌는데 특색이 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다 복지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 하나 되어 있는 게 보건이거든요. 보건복지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복재단에서는 연구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뭐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연구가 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세 개 중에 사실 제가 대경 연구는 잘 모르겠고 이 행복재단은 연구과정을 선정하는 부분이 참 잘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에서나 도에서 연구하는 이런 연구 주제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연구원분들이 연말에 되면 내년도 연구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주제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행감자료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서비스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김웅열 대표이사님께서 이거는 법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근거가 뭘까 싶어서 어제 찾아보니까 사회서비스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그 7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시도의 설립 요거를 이야기하고 제10조에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보면은 사업의 우선 위탁을 받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 하는 그런 서비스를 위탁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는 긴급 돌봄 지원단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정책이 100% 좋고 100% 안 좋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서비스원의 필요성이 지난 정부 때 그 박능무 장관 그분이 원래 교수입니다. 교수. 그래서 경기도에 있으면서 장관 되기 전에도 이런 쪽으로 많이 컨설팅하고 이런 유능한 분인데 그분이 이 사회서비스원을 아마 정부에 거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장점도 있고요. 또 문제점도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예. 공공이 민간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보면은 돌봄은 이제 공공이 책임진다는 돌봄 케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직접 한다는 게 결국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돌봄이라는 것은 공공보다는 민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올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하려고 이걸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노인장애화보험은 2008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자연활동보도 서비스는 2007년도에 됐고 그거 외에 이미 기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박능호 장관은 특히 장기요양이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위협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사회서비스를 설립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전 영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다 수고했습니다. 사실 수고하셨는데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진정한 일자리도 어찌보면 계속되는 일자리. 아까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행복도우미의 그 이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있겠지만 계속 단절된다는 거죠. 단절. 공공일자리는. 그 당시 34만이 만들려고 했는데 요 일환으로도 사회서비스를 설립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래 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 어느 정치적 문제 생깁니다. 생기는데 원래는 조금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미흡한 이런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걸 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은 잘 하는데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사회 서비스도 뭐가 됐든 간에 민간의 영역이 확대돼야 되지 정부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 민간의 영역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행복재단은 우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듯해서 좀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의견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좀 틀리거든요.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오늘이 11일이죠. 일주일 뒤에 18일 날 현재 정부는 뭔가 하면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를 공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민간 위주로 좀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그거를 지금 사회 서비스 고도화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8일 날. 그래서 그건 좀 잘 살펴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회 서비스원이 더 낫다 하면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다른 비슷한 기관하고 통폐합을 하는 두 군데가 이미 있습니다. 있고 인천이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를 하고 자본운전을 할 때도 늘 생각했던 거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 대책 인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아주 일부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책 인력에 대해서. 이 행복재단에서도 보니까 대체 인력에 대한 연구를 2021년도 제10호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파일을 좀 사전에 좀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사업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책임연구원은 여기 계시는 손능수 책임연구원님이 하셨고 그 외부에 공동연구원 두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연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 대체 인력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대체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행복재단은 보면 보면은 일시적인 대체 인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리원 사회복지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일시적인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리 비용을 대신하기 위해서 빈 자리를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본회의에서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법에 의해서 여성 근로자분들이 출산을 할 때 90일간 출산휴가 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모유휴가를 1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15개월을 그 기간에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우리 행복재단의 대체 인력에 대한 서비스가 있기 어려운 지금 상황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재단에서 연구했는 이 논문에 의하면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사업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광주광역시 세 모델을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대전은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저는 광주 모델에 주목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추진 근거와 수행 기간과 예산과 관리 인력 그 다음에 지원 대상 근무 형태 처우 수준 등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체 인력 직종에 주목합니다. 대체 인력 직종.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은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원입니다.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주는 의료직이 있어요. 의료직이. 거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있고 또 하나는 사무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제가 동의하고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만 사회복지사는 각 기관에서 비면은 계약적으로 채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데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의료직은 일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회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행복재단의 사회복지 대체 인력에 광주처럼 의료직과 사무직을 추가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히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경상북도는 대체 인력 파견을 사회복지사와 조례직만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추가하면 안 되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게 좀 그쪽에다 좀 저희들이 삽입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제가 조례 개정 발의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되고 그다음 이제 다른 시도는 보면은 저희 강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전하고 경기도는 보면은 이제 그게 도사업만 경기도 사업, 대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전시 사업,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뽑았는데 그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렇게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직종에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직종의 종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나온 건 있습니다. 예. 대표는 제가 여러 직종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현장 18년 관장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그러면 뭔가 하면 사회복지사나 조리원은 일시적으로 계약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되는데 지금 이 의료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5개월씩 그 출산휴가하고 보육휴가하고 비안 없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부에. 제가 김천에 있는데 그런데
보호가 올지도 어떻게 장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현장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국고사업으로 안 되면 우리 도사업으로라도 추가하면 어떻나 이걸 의견을 드리고요. 그걸 한다 해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정규직 채용에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재단에서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행복재단이 역할이 크고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영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